대추머리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헤어스타일이 바뀌신 것 같아요. 별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셨어요? 시래기로. 시래기요. 사실은 대추는 싱싱하지만 변하기 쉽고 네. 시래기는 볼품은 없지만 오래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그 매년 중계 방송을 하는 전주 대사슴놀이 아, 전주 그게 대사슴놀이. 무려 이렇게 거의 30년 동안 진행해 왔다고 네. 하는 건 더 없는 영광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모든 영광을 제 집사람에게 바치고 사랑꾼이 커. 심쿵. 없어져야 할 대상이나 없어져야 할 인물을 이렇게 풍자하는 건데 아, 풍자. 이거를 떠나거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너나 떠나거라 이럴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이제 좀 재밌고 유익하게 한번 해보자. 무당톤을 어디 갔다 왔느냐 물러가거라 이거 그 지구를 떠나거라 무당톤으로 이렇게 나가노라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이 하도 떠드니까 비행기에서. 스튜디오에스 언니가 나가노라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지구를 떠나거라가 아니고 나가노라라. 나가노라라. 그런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우리 김병준 씨가 원래는 육군 사관학교에 지나갈 예정이셨대요. 저희 어머님이 가진 고생을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이제 대학은 도저히 생각은 못하고 네. 납부금 염려를 안 해도 되는 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제 좀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개그맨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럼 장학생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아, 학비가 부담이라면.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제 연극영화과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에서 톱을 하면은 납부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거예요. 학년 톱을 해야 전액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워낙 가정 환경이 어렵고 그래서 그냥 뭐 치열하게. 네, 치열하게. TBC 동영방송에 예. 살짝이 웃어예. 우리나라 개그 프로그램의 효시죠. 그 프로그램. 1974년에 생겼는데 전유정 선배는 이제 KBS로 가서 개그의 제일 어른이 되고 예. 저는 이제 MBC로 가가지고 이제 MBC에서는 가장 오랜 경험을 가진 개그맨이 됐죠. MBC라고 하는 곳에 새로 둥기를 트시고 이제 본격적인 연예계 생활을 하시는데 정말 이 프로그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 밤의 대행지. 네. 획기적인 프로였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홍렬입니다. 개그맨 여러분들이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참 이상한 상술로 어린이 아르바이트인가 뭔가 하는 그런 현장을 한번 제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왜 때려요? 왜요?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고 묻자. 자신은 암표상인데 암표를 팔다 보니 자기 고향 갈 차표까지 팔아버리게 돼서 슬피 운다고 말하자. 우선 이 프로그램은 종래의 코미디 전개 방식하고 다르게 1시간 전체를 이렇게 뉴스를 가지고 하는 코미디이기 때문에 소재 면에서는 아주 무궁무진하죠. 네. 뭐 뉴스를 가지고 신문을 펼치고 어떤 내용을 풍자할 것인가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있었고 여기서 지구를 떠나거나 나온 그렇죠. 거죠. 이제 방송이라는 게 종합 예술 아니에요. 예. 물론 뭐 다들 이제 그 공을 제만 이렇게 받게 돼서 죄송하기 그지없는데 우리 뭐 연출진 뭐 이렇게 기술진 스텝들, 뭐 스텝 예.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었죠. 근데 제 개인적인 노력은 김병조 때문에 일요일 밤의 대행지를 본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녹화 전날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시청률이 70%였습니다. 전체 평균이요? 그러면요. 아마 이 프로그램의 기록을 깨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아니라 앞으로는 영원히. MBC가 코미디 왕국으로서 타 방송에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경지를 구축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MBC가 유일하게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요. 네. 이런 모습 보면은 조금 안타깝죠. 안타깝죠. 컴백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몇 좀 이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좀 그 한번 나서셔가지고. 예, 저는 그냥 이제 뒤에서 이제 돌봐드려야 할 입장이죠 이제는. 저는 항상 지론이 있습니다. 김병조는 갔다.
이게 제 철학입니다. 다시 오세요. 그만 나가 계시고 좀. 성공자 거라고 예. 성공하면 그 자리를 떠야 되는 거고 득이처 조회두라는 말이 있는데 예. 뜻을 얻었거든 고개를 돌려라. 저는 고개를 돌려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후배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길이 그게 선배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그런 애착도 많이 강하셨는지 그 당시 작가가 써준 원고를 다 뜯어고쳤다는. 잠깐만요. 이거 표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일부 수정인지 싹 다 뜯어고쳤는. 싹 다. 예? 싹 다. 우리 옥 선생 말씀 이제 과정이 있었던 건데 예. 이제 저는 이제 지론이 그거죠. 아무래도 그 개그를 하는 사람은 객석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웃음에 대한 판단은 아무래도 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선주신 대본을 이렇게 그대로 하면서 이게 코미디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초 뛰느냐 포즈 그 2초를 뛰느냐 3초를 뛰느냐 끝을 올리느냐 끝을 내리느냐 주격 조사를 쓰느냐 아니면 목적격 조사를 쓰느냐 또 이게 지구를 떠나거나 하냐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개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언어의 유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이걸 숙지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한순간에 포인트를 놓치면 웃음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 제 언어로 대본을 고친 다음에 작가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죠. 선생님이 써주신 대로 대본을 하는 것이 도리인데 아무래도 조금 고쳤으니 혹시라도 보시고 선생님이 쓰신 내용과 제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으면서 웃음의 강도가 좀 강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리고 앵커 멘트라는 게 혼자 하는 멘트이기 때문에 예. 코미디 그 대사를 하게 되면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만 대본을 고치면 안 되잖아요. 상대도 그 당황한단 말이에요. 앵커 멘트는 나 혼자 하는 거라서 이제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게 되고 아 좋다. 이런 그 작가 선생이나 PD 선생님의 그런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추구하는 한국적인 코미디라든지 또 아니면 명심보감의 구절도 인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노력이 이제 가미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제 노력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의 노력에 비하면 적달불급이지만은 저는 그런 노력이 있었죠. 뭐 그 기간 동안에 전날은 꼭 밤을 새실 정도였으면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저는 뭐 이해가 저희 되는데. 그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 지금도 그래요. 그때는 얼씬도 못 하겠어요. 제가 이게 대본을 고치는 그 시간에는 핑계로요? 예민해져가. 핑계 대고 아니 뭐 새벽 지금 4시고 5시고 간에 지금 실례가 안 된다면 이거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오늘 방송 3장 이렇게까지 와 빼곡하게. 오늘 저희도 저렇게 안 방송에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그 당시에 이제 일요일 밤의 대행진을 진행을 하실 때 그 프로그램 뭐 진행하시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 개인적인 노력이라고 그럴까요? 지구를 떠나거나 하다가 인간이 되거나 하다가 자라자. 너는 잠도 없냐? 제발 좀 이렇게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런 뜻인데 자라자를 그냥 할 게 아니고 좀 특이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 MBC가 여의도에 있는데 여의도 가까이 영등포 시장이 있어요. 네. 그 영등포 시장에 가서 자라를 사다가 자라를 보면서 자라자. 너는 잠도 없냐 이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나쁜 사람은 묵사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건 좀 속어이긴 한데 예. 그거 이제 속어니까 이게 속어니까 이거를 좀 그 캄프라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순환시키려고. 또 그 10시부터 12시까지 연습을 하고 12시부터 점심시간 저는 점심 먹지 않았어요. 소품 준비하느라고. 또 영등포 시장에 가서 묵하고 사발 묵하고 사발을 이렇게 사다가 자 여기 지금 묵하고 사발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묵사발이 되니까 이렇게 묵사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소품을 이용한 거라든지 이제 그런 노력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인기를 반영하듯이 어린이 프로그램에도 또 출연하셨죠. 네, 뽀뽀뽀. 뽀뽀언니. 그 뽀뽀뽀는 기성세대들도 유아 프로그램인데 기성세대들도 이렇게 좋아해서 그 프로그램 때문에 지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보고 나와요. 네.
요즘 같이 뭐 SNS나 이런 데서 못 보니까 네. 다시 보기 이런 게 없으니까 딱 그 맞아요. 시간이거든. 그래가지고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뽀시기. 네. 이게 이용식 이용식 씨. 그러니까 뽀시기고 예. 김병조니까 뽀병이. 뽀병이. 아. 뽀동이라고 있어요. 뽀동이. 그 뽀시기는 착한 아이고 나는 아주 악동.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뺏어먹는. 진작 읽을 걸 그랬다. 아버지는 바쁘시잖아요. 바쁘시니까 내가 읽던 다 읽으려면 그걸 그 밥이 야밥 사라. 근데 유치원 아이들은 네. 이게 방송을 그대로 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전철을 못 타고 다녔어요. 전철을. 아이들이 야, 한번 붙을래? 한번 붙을래? 푹 치르고 막 그랬어요. 붙을래? 이게 뽀뽀 표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릴 얘기가 뭐 호사다마라고 30년 전 일이지만 1987년 6월에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일이 예. 있었죠. 예. 예. 그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 이게 인기에도 세금이 있어서 아, 흔히 그 얘기들 많이 하시죠. 이제 큰 행사에 이제 초청을 네. 이렇게 받았죠. 그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개그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었는데 네. 그 담당자가 원고를 써와라 한 3분 정도. 예. 이제 원고를 써라 그래서 한 3분 정도 원고를 써왔는데 예. 아 좋다 이대로 해라. 근데 단 주최 측에서 부탁이 있는데 네. 그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예. 그 지금도 제가 그걸 집에 원고를 간직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제가 제 옛날을 회고하는 시기가 되면 이제 밝히려고 합니다만은 이제 그 원고를 보니 상대 당을 비하하는 그런 개그여서 저도 앵커 출신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 답답한 마음에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느냐. 예. 그랬더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예. 무서워 그게 더.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모든 건 내 잘못이죠. 뭐 시켜서 했다. 그래서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잘못은 나한테 있습니다. 부덕의 소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제가 실수를 하게 된 거는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이게 그냥 그 행사고 가수분들 노래하고 개그맨들 웃기는 자리고 그러니까 저 괜찮지 않겠느냐. 이제 이게 저의 실독인데 근데 그거를 그 안이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그걸 기자분께서 이제 기사화 하신 거죠. 오히려 파장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아, 그러군요. 예. 이제 원래 기사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뭐 하게 된 동기, 예. 무슨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건 적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대목만 이렇게 맞아요. 거두절미하고 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기사화가 되니 그렇지 않아도 김병조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네. 세태풍자라든지 시대풍자의 1인자로 네. 기대가 컸었는데 막상 지구를 떠날 사람은 바로 너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 그 아닙니까? 신문 제목에 그렇게 나갔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정작- 나가 노는 개그맨. 예, 아마 지구를 떠나야 할 우리나라에서 사람은 김병조. 유일하게 사설에 신문 사설에 사설요? 사설 제목이에요, 그게. 나가 노는 개그맨. 그 이제 그 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예, 이제 그 슬픈 일을 이게 당하게 됐죠. 다시 밝히지만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저는 역사에 좀 그 누를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 근데 그 당시 뭐 87년도에 그런 뭐 사회적인 분위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연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제가 입장에서 보면 물론 경솔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들이지만 그게 굳이 이렇게 문매를 맞아야 되는 그런 얘긴가도 싶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시대 상황하고 그때 마치 이제 60 항쟁이 일어나던 날이어서 그 60의 화살을 제가 다 맞았다고 그럴까요? 네. 저는 또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의 지금 내가 있다. 예. 충원역이나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은 행실에는 도움이 된다. 충원역이 2호 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분명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저는 있겠지만. 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네. 저는 제 잘못을 알기 때문에 아니 그 당시에요.
물론 왜 이렇게까지 막 크게 들리는 해명도 하시고 방송에 사과도 근데 이제 하시고. 억울하지는 않았고 제가 이제 거절하지 못한 자괴감. 자괴감. 좀더 저는 좀 신중했어야 다른 사람하고는 되는데. 다릅니다. 그건 저한테 모든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 저는 결코 남 탓하지도 않고 그 기사를 써주신 분에게 저는 지금도 은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도학자 시호사라고 나에게 그 단점을 지적해 주심으로 해서 내가 이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채찍해 주신 분이다. 나는 그래서 언젠가 방송에 나갔는데 그분에 대한 질문을 건너뛰고 제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발 좀 이 부분은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그 기자분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제가 무슨 그 풍자의 뜻으로 이렇게 파라독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난 그 기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그냥 반은 당연하죠.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신 거니까. 단지 나에 대한 그런 기사를 쓰셨다고 서운해하면 안 되죠.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기사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뵙지는 못했는데 네. 언젠가 뵈면 참 제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좋아하는 말이 책임지심으로 책기하라는 말인데 상대를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어라. 공인지약하되 무공인지약하라. 무공인 상대의 악행을 공격하지 말고 자기의 악행을 공격하라. 진짜 무슨 훈장님한테 막 수업받은 그런 기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도 닦으시는 것 같아요. 혼자 같으시. 예. 참 묘하게 안 좋은 일은 또 겹쳐서 온다고. 예. 그 즈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87년에 그 일이 있고 88년에 이렇게 1년 뒤네요. 자꾸 하셔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제가 사실 모범생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하지만 공부도 잘했고 저는 아주 지금 언뜻 말씀하신 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선비 집안의 장손으로 참 아까 억울하다 이런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지경이 되고 나니 뭐 저야 참 어안이 벙벙하던 시기였는데 그걸 지켜보시는 아버님의 마음은 얼마나 절절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있고 그 다음 해 이렇게 자꾸 하셔서 나는 그 일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저는 지금도 참 그 아버님 산소에 시골에 갈 때마다 뵙는데 정말 그 몸둘 바를 모릅니다. 하늘을 못 보는 그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때 당시에 좀 미루어 짐작컨대 아무래도 이제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이렇게 닥치면 인생의 허무함도 좀 느끼셨을 것 같고 또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또 성찰을 하시는 시간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힘든 시기잖아요. 그 전의 시기도 물론 그러셨겠지만 그때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셨었는지. 우선은 제가 어렵게 자랐고요. 예. 제가 어려운 가정에 자랐던 것이 제가 강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말씀이신데 어머님이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저를 위해서 행상을 하시고 피눈물로 저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어머님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성공해도 안쓰럽고 건강해도 안쓰러운데 TV나 라디오에 참 우리 아들이 저는 지경이 됐다는 걸 들으실 텐데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그런 과정에 행여 귀한 우리 아들 저 꼬장꼬장한 놈 저놈 제가 아주 좀 꼬장꼬장한 사람입니다. 꼬장꼬장한 저놈 혹시 그 세상 버릴까 봐 저도 사실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날 우리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한마디 하시고 우시는 거예요. 애비야 밥만 먹으면 된단다. 이제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다 털어버려라.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는 것이고 다 선인선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저희 그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들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울컥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임진국 의원도 지금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고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항상 어머니 아버지는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시고 저희들이 사실은 죄송한데 뭘 그렇게 저희들한테 죄송하다고 그러고 뭐 고맙다고 하시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오늘 김명주 씨와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머니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구로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어머니 얘기를 항상 빠지지 않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네. 이제 명심보감의 첫 구절이 네. 자활 위선자 천보치 이복이라는 말인데 선행을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럼 선행이라는 게 뭐냐? 바로 어머님처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항상 안쓰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모든 것은 내 탓이라고 한다. 원래 노자라는 사람은 상선약수라고 그래서 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위로 아래로 흐른다. 가다가 빈 곳이 있으면 채워준다. 네. 또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네모가 되고 네. 그래서 순응한다. 네. 그래서 수설리 만물이나 부생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물은 모든 그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는데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선이다 이랬는데 저는 그냥 다르게 어머니처럼 사는 것이 선행이다. 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첫 구절을 설명을 하죠. 아까 얼핏 뭐 이렇게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비를 대기 위해서 그렇죠. 고생을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을 도저히 갈 수 없는 네. 형편이어서 그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자식은 가르쳐야 되겠고 예. 그 식구는 많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전주에 오면 가슴이 뭉클하는데 예. 저희 어머님이 군산 예. 장성이 제 고향인데 장성에서는 도저히 고향에서 장사를 못 하신 이유가 저희 아버님 체면 때문에 저희 그렇죠. 아버님도 학자시고 또 우리 아무리 공직에 배를 계셨던 골아도. 분이라 체면 때문에 도저히 장사를 못 하시고 네. 다행히 우리 종조모님이 군산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고 네, 계셨는데 그 인연으로 그 양반 집단님이 이렇게 군산으로 오셔서 중동시장, 지금은 구시장이라고 네. 그러더만요. 저는 가끔 군산에 들르면 그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 땅 바닥에서 그 채소 파시고 고구마 파시던 장소를 내가 기억을 해요. 네. 거기 가서 항상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묵념을 하는데 그 어머님이 큰 그 모진 고생을 하시고 저를 이렇게 가르치셨죠.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납부금을 이렇게 가지러 온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이야 뭐 맡겨놓은 돈 찾듯이 하는데 그때는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납부금을 준비해서 주신다는 걸 아시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고개를. 예. 어머님 납부금 나왔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 어머님의 그 영원한 저의 가르침인데 고개를 들어라. 기죽지 말아라. 저는 그 기죽지 말라고 하는 어머님의 가르침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 어머님처럼 지금도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살아가시는 그 어머님 같은 분들 외에는 저는 기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니까 대학교 생활에 그렇게 장학금을 받으시는구나가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네. 예. 맞아요. 물론 그 전에도 잠깐 이해는 됐지만 고개를 들어라. 밥만 먹으면 된다. 참 어머님 지혜롭고 현명하시잖아요. 그러죠. 네. 어머님의 말씀은 철학이죠. 예. 철학이죠.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다니시지 않은, 물론 이제 명문가에 다니시긴 하지만 무슨 정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큰 교훈이 예. 되시는 거예요. 그냥 툭 하시는 얘기겠지만 굉장히 묻근하잖아요. 네. 예, 막 가슴에 와서 때리고. 그 어머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써보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 고생하시고 애쓰신 군산에서 가까운 전주에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죽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108배를 하셨던 그 정성을 생각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솔려 지연이는 올해 바로 재작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둘째 놈 형주가 지난 12월 12일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광재고요. 광재라는 말은 많은 사람을 보살펴줘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머니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어머님은 저에게 종교이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김병수 씨는 사람을 웃기셔야지 왜 자꾸 이렇게 울리십니까, 저희를. 아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어머님은 종교죠. 예, 어떤 세상에 어머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가 조금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희 작가분들, 스태프들도 다 지금 눈물 훔치느라고. 그런데 마치 어머님 이렇게 산소 앞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느껴보니까. 조선대학교에서 명심보감 강의를 하시게 됐잖아요. 네네. 그건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 지역 민방이 이제 광주 쪽에 이제 개국을 하고 예. 그 노래자랑 프로그램인데 각 지역을 방문하는 노래자랑 프로그램인데 꽤 인기가 있었죠. 예. 그래 이제 방송을 하는 과정에 조선대학교에서 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방송을 보니 매주 내려오는 것 같은데 네.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오는 김에. 오는 김에. 예. 그 이제 저는 원래 또 꿈이 이 가르치는 쪽에 왜 저희 아버님도 훈장님이시고 예. 그래서 저는 원래 아주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는데 고향에 가서 서당 훈장을 하겠다. 다른 사람처럼 무슨 뭐 정치 쪽이 아니고 예. 저는 소박하게나마 고향에 가서 훈장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예. 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평생교육원이라고 예.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소문 난 거예요. 잘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재미나겠다. 네. 그렇죠. 그 이제 학부 쪽에서 예. 이제 가르치면서 한 1,200명 한 학기에 그 600명씩 물론 교양 선택이긴 한데 한 10년 동안 강의하다가 이제 교육대학원 쪽에서 예. 선생님들이나 또 이제 일반 교육 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의하는 예. 고전을 통해서 예. 그러고로 지금 97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올해로 20년째 강의를 20년 꽉 해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온 화면이 바로 평생교육원 우리 제자분들이시죠. 거기에는 교수님도 한 대분 계시고 그러니까요. 거의 뭐 교장 선생님, 뭐 선생님 직장으로 정년하신 분들 네. 아주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의 인기가 많으시다고 하는데 비결이 뭘까요? 근데 저는 그 이제 연극하시니까 아는데 예. 강의도 결국은 방송과 같아요. 재미있고 유익해야 되고 교본이 대본이고 강단이 무대고 객석이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지론이 재미있고 유익해야 되는데 명심보감이 원래 유익한 거니까. 예. 명심보감만큼 유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걸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 지금까지 뭐 다른 데서 들었던 강의 내용과는 좀 다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미있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재미있게 강연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랜 경험이죠, 방송에.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런 거죠. 분수를 지키자, 분수. 네. 안분신 무욕이다. 그 분수를 지키자. 그럼 분수가 뭐냐?
4분의 3이 분수다. 근데 분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분수하고 진분수. 네. 그러니까 가분수는 예를 들면 4분의 5 이런 게 가분수잖아요. 네. 그 어떤 사람이 가분수냐? 넷을 가졌는데 다섯을 쓰는 사람이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냐? 넷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셋만 쓰는 사람이 진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귀에 쏙 들어.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선행이라는 게 뭐냐? 네. 좋은 일 해라. 또 좋은 일이 뭔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 좋은 일이 뭐냐? 어머님처럼 사는 것이다. 네. 베풀기만 하시고, 손해 보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중에 진자리 택하시고, 못 주어서 아니고, 못 먹여서 아니고, 못 가르쳐서 아닌 그런 어머니 마음이 나는 선행이다. 네. 그렇게 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졸고 그러면은 교실을 떠나가자. 나가거라. 잘하자. 딱 맞네요. 네. 자리가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바탕에는 아버님의 역할이 크셨다고요. 그러면요. 저희 아버님한테 배웠던. 이제 원래 역자이 교지라 그래서 예. 아버지한테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걸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명심보감 구절에 아버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달려갈 뿐 머뭇거리지 말며 혹 음식이 입에 있거든 뱉고 달려가라. 이런 구절을 저희 아버님이 예.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신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 저희 아버님이 바쁘신 뭐 일을 하시다가 할아버지가 부르시는데 그거 왜 이렇게 부르시고 그래 그러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구절을 배우면서 아버지한테 속으로 아버지나 잘하세요. 이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자식은 바꿔서 가르치는 건데 저희 아버님이 그 어려운 상황이 되시면서 어머님이 이제 군산에서 장사를 하실 때 네. 아버지로서의 그 책무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한학자시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비어 있는 사랑방에 예. 서당을 여셨어요. 서당을 여셨을 때 저는 아버지한테 직접 배운 것은 아니고 예. 우리 아버님 제자 중에 우리 당숙분이 계시는데 호가 농암이신데 이제 그분한테 제가 서당에 놀러 가면 아버님 나가 어디 이러시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래 그 아버님 그 제자이신 당숙한테 이렇게 그 배우고 흔히 됐죠. 얘기하는 어깨너머로 이렇게. 그렇죠. 당구 3년 태풍월이라고. 예. 당구 잡면. 500점입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하시니까 네. 쏙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예? 누구라뇨? 애장품이요. 예. 애장품을 아니다, 다르게 해야지. 애장품 나오거라. 나오거라. 자, 자, 와. 이게 어떤 애장품인지. 사실은 제가 그 이게 애장품이 아니고 진짜 애장품은 집에 있는데 네. 너무 크고 무거워요. 아, 우리 집사람. 어쩜 저랑 똑같습니까? 근데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올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게 혼서지예요, 혼서지. 혼서지인데 1978년 4월 9일에 중매 결혼을 했어요. 중매 결혼을 했는데 그때 그 혼서지라는 게 뭐냐면 이 좋은 계절에 예. 보잘 부족한 저희 아들을 이렇게 따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시니 참 감업할 따름입니다. 네. 조그만 선물과 함께 드리는 것이니 간합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혼서지인데 되게 요즘은 인쇄된 것을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작곡하신 저희 아버님 친필이라서 저희로서는 뭐 다른 분들께는 뭐 이렇게 하찮을 수 있지만 네. 저희 그 식구에게는 아주 가보 중에 가보죠. 애장품 맞네요. 네. 근데 한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애착이 강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종이가 좋다고 한 지가 40년이 됐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맞습니다. 네. 그만큼 또 소중하게 간직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예, 예. 예. 와, 이사 다니시면서도 이걸 꼭 챙기셨나요? 예. 사랑꾼이세요. 저는 이런 남자 만나고 싶어요. 진짜. 네? 못 만나요. 이런 남자 없어요. 남자친구 있는 걸로 아는데. 맨날 없는 척, 맨날 없는 척. 근데 정말 이야기하실 때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이 한학을 뭐 빠뜨리지 않고 항상 접목시켜서 하시잖아요. 뭐
김병주의 생활한자라든지 예, 예, 청춘만세 예, 예.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훈장님으로도 나오셨고 이렇게 방송을 하시면서도 한학을 이렇게 붙들고 계신 그 이유는 혹시 뭘까요? 저는 특이하게 연극 영화과를 나오고 어쩌면 신학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것이 좋아요. 옛것이 네. 좋아서 아무래도 이제 그 취향 쪽이 그쪽이다 보니까 네. 좀 관심을 갖게 되나 봐요. 네. 저도 한약이 그렇게 좋아요. 한학보다는 한약이 나한테 딱 맞더라고요. 아, 역시. 똑같은 감기약도 한약 쪽이 딱. 그래서 제가 전주를 참 좋아합니다.